안녕하세요. 자동차 디자인 평론가 에라입니다. 기아의 K8이 익스테리어 사진만 공개됐죠? 원래 제 디자인 분석은 실물까지 다 보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이슈를 지나치게 되는, 그래서 주목도도 떨어지는 단점이 생겨서 프리뷰란 형식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만나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위장막을 벗어던진 실차가 돌아다니고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저도 늦었지만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인상은 몇 가지 포인트로 압축해 볼까 합니다. 첫째, 장식적이다. 장식적이란 말은 디테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둘째, 디테일이 다채롭다. 디테일은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셋째, 표현 방식의 차별화가 뛰어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본 K8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럼 장식적인 디테일의 차별화된 표현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죠. 보자마자 바로 눈길을 사로잡는 건 라지에이터 그릴입니다. 이유는 거대한 크기에 있습니다. 이 그릴을 싱글 프레임이냐고 하기엔 또 그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싱글 프레임은 아우디가 최초로 고안해낸 라지에이터 그릴과 로우어 그릴을 통합한 스타일을 일컫죠. 누군가는 모노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모노의 반대는 스테레오인데 상하로 나뉘었던 전통적인 두 개의 그릴은 듀얼 또는 더블이 맞죠. 모노랑 스테레오를 나누는 건 평면적이냐 입체적이냐를 나누는 거거든요.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은 충분히 입체적인 형태입니다. 절대 모노 타입이 아니죠. 나중에 더 다룰 일이 있으면 다시 꺼내도록 하고요. K8은 싱글 프레임만큼 거대한 크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범퍼를 집어삼킬 만한 크기는 되죠. 이전 K7과 비교해 K7의 그릴도 큰 편이지만 범퍼의 형태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K8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범퍼만큼 확장됐지만 라디에이터 본연의 기능인 공기 흡입의 역할은 지엽적이죠. 뚫린 구멍의 면적을 헤아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K8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전적으로 장식의 역할이 8할입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7에서 8로 올랐기에 마치 한 체급 올린 것과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러니 그릴의 크기를 키워 그만큼의 위험을 주기 위한 효과라 봅니다. 참고로 K7 디자인을 이은 명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거티브 섹션의 그릴 형태만 빼면요. 그릴은 메쉬 타입입니다. 메쉬의 형태는 마른 목골입니다. 이 마른 목 패턴은 방향지시 등 또는 DRL 기능을 하는 범퍼 측면의 램프와 그 하단의 범퍼 패널의 장식에도 동일한데요. 카니발의 C필러 크롬 가니시에도 적용됐었죠. 앞으로 기아는 마른 목골에 기아만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할 듯합니다. 그릴 양옆의 마름모 패턴은 사진상으로 멀리 보니 마치 아가일 패턴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차라리 아가일 패턴처럼 문양을 넣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스칩니다. 마름모골 패턴은 현대차, 제네시스를 비롯 DS, 벤틀리 등등 많이 쓰기 때문에 패턴 자체로만 보면 좀 변별력이 없습니다. 대신 멋스러운 것은 흔한 마름모 패턴이지만 그걸 파라메트릭해 넣었다는 거죠. 하단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입체적인 컴퓨터 그래픽을 구현한 디자인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또 거기다 크롬 가니쉬를 하단 꼭지점에 포인트로 넣은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작은 손을 가진 동양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함이랄까요? 이런 섬세한 장식을 한국적인 미학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매력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입니다. 그랜저의 그릴도 마름모에 또 다른 마름모들이 모여있는 크롬 장식을 섬세한 디테일로 썼는데 아울러 여기에 히든 라이팅까지 넣었죠. 아주 독창적이고 현대차만의 디자인이라 좋았습니다. 다만 플라스틱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싸구려 느낌의 이질감이 아쉬웠습니다. 만약 막힌 부분 없이 그릴 전체가 뚫려 있었다면 그런 느낌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들었죠. 이번 K8도 거대한 그릴 대비 막힌 부분이 많아서 이 거대한 플라스틱 장식이 주고자 하는 고급스러움을 얼마만큼 상쇄할지는 직접 보고 결론 내려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기아 측 자료에선 범퍼와 그릴 경계를 이질감 없이 처리했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물로 봐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범퍼의 마름모 패턴 DRL은 꽤 신경 쓴 부분이죠. 마름모 골을 펀칭해야 하고 램프를 정교하게 끼워야 하니 제조 원가와 제작자의 신경이 2배로 드는 작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디자인이라 생각이 들고요. 범퍼의 볼륨과 엣지의 입체적인 굴곡들도 나쁘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유는 측면을 마치 공기 역학을 고려한 듯이 싹둑 잘라난 면에 있는데요. 입체적인 볼륨과 매우 상반되는 표현이죠. 이로 인해서 범퍼의 입체적인 표현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평면과 입체의 대비를 통한 묘한 매력은 시선을 사로잡죠.
극단적인 것들을 서로 대비시켜 얻는 걸 극적인 긴장감이라고 합니다. 아주 짤막한 단어로는 반전이죠. K7처럼 범퍼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이어졌다면 긴장감 같은 건 아예 없죠. K8은 싹둑 잘랐기에 범퍼가 가진 볼륨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끊겼고, 즉 반전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디자인은 신선함을 얻는 거죠. 또한 이런 디자인은 전륜구동인 K8의 긴 오버행을 짧아 보이게 하는 효과도 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역시 실차를 보고 다룰 정식 디자인 분석 및 비평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정측면 사진이 없어서 어떤 프로파일을 가졌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패스트백 스타일의 4도어 쿠페 디자인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K8 디자인의 백미는 쿼터 패널, 이는 사이드 아우터라고도 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 영상 다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K8의 디자인 백미는요, 쿼터 패널의 헌치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K5와 아주 흡사할 듯한데요. 볼륨이 탄탄하게 응축되어 있다고 할까요? 패스트백에서 내려오는 라인과 헌치의 볼륨과 아래에서부터 치켜 올라가는 라인이 합쳐져서 탄탄한 근육질의 어슬레틱한 매력이 도드라질 듯합니다. K8은 마치 레인지로버처럼 크롬 몰딩을 덧대서 리어 램프까지 맞닿게 한껏 치켜 올렸는데요. 세단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독특한 포인트 중에서 이걸 빼놓을 순 없죠. 바로 쿼터 패널 글라스의 삼각형 가니쉬입니다. 상어의 지느러미라고 기아 측에서 말하는 기아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대차게 깠던 포인트였는데요. 장식적인 디테일을 추가하며 새로운 디자인 랭귀지를 선도하는 현대 기아차 그룹의 시도이기에 이에 대한 평가도 실차를 보고 내려야 할 듯합니다. 직접 봐도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들어 또 대차게 까야겠죠. 리어 디자인은 머플러 엔드팁 디테일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첫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머플러 엔드팁은 안쪽으로 적층된 형태의 디테일이 새롭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아반떼도 그렇고 트렁크 리드를 안으로 움푹 들어가게 처리하는 스타일을 K8에서도 도입했습니다. 테일 램프로 나눠진 트렁크 리드 윗부분이 마치 스포일러처럼 보이게 합니다. 디자인의 스포츠 성향을 부여하기 위함이죠. 스포츠 성향과 기아 브랜드 이미지를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스포츠카도 없었고, 엘란을 들 수 있겠지만 엘란은 로터스에서 단종된 모델을 들여와 팔았던 거니 번외로 쳐야 합니다. 정식 스포츠 모델이 없으니 파워트레인은 말할 것도 없죠. 현대차에서 얻어다 쓰는 파워트레인에 껍데기만 한껏 스포티하게 만들어 올리면 스포츠성을 중시하는 브랜드가 되는 건가요? 아울러 기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것도 솔직히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차부터 MPV, 플래그십 대형 세단까지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1톤 트럭과 레이의 호랑이 코라 칭하는 가니쉬를 덧대는 걸 지켜보면서 호랑이라는 이미지를 끌고 들여와 브랜드에 무엇을 입히고자 하는 건지 궁금해지더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한솥밥을 먹는 쌍둥이입니다. 개성 없이 일란성이 되기보다는 각자의 독자적인 개성을 추구하는 일란성이 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비용적인 문제로 차별화하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디자인 파츠에선 두 브랜드 사이에 명확한 선긋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로 들자면 현대차가 스포티한 이미지를 가져간다면 기아차는 그 반대로 가는 거죠. 귀엽다든지 심플한 미니멀리즘을 선택해도 좋다는 거죠. 포도 쿠페 스타일이 멋지니까, 스포츠카처럼 보이는 게 소비자 주목을 끄는데 좋으니까, 현대차의 마른 목골 장식이 부러우니까, 그렇고 그런 변별력 없는 틀 안에서 서로의 시장을 잡아먹는 카니벌라이제이션 디자인은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말이 딴 데로 샜네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트렁크 리드 스타일은 BMW에서 먼저 시도했었습니다. 2017년에 등장한 8 시리즈 컨셉트에서 첫 선을 보였죠. 트렁크 리드를 아주 깊숙하게 화살 괄호 모양으로 파놓았고 그 경계에 테일 램프를 심었죠. 자, 결론입니다. 퓨리브라서 말을 아낀 부분이 많습니다. 사진만 보고 디자인을 평가하는 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사진만 봐도 실물이 어떨지 70-80% 이상 짐작되는 디자인도 있지만 실물은 꼭 봐야 합니다. 사진은 진실되지 못합니다. K8의 한 줄 평은 제목과 같습니다. 사진상으로만 봐도 실물이 참 기대되는 디자인이라 하겠습니다. 디테일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전체를 말할 수 없죠. 디테일, 말 그대로 세부적인 것들이라 미시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흥행의 보증수표였던 K5의 매력을 잇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는 것 같고요. K8의 장식으로서의 디테일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과유불급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창의성에 있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이웃나라인 일본 차들과 비교해봐도 이상엽 에라의 현대 기아차의 표현 방식과 능력은 그들보다는 훨씬 진보적이죠. 라이트 커버에 애칭을 내서 만든 히든 라이팅이 대표적이며 그릴과 합친 램프류와 섬세한 디테일 장식은 디자인에도 가성비가 있음을 논하는 것이고, 전위적이기까지 한 파라메트릭 라인들과 디에로 크롬 몰딩의 변주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독특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벤치마커들이 등장해야죠. 현대 기아차의 디자인에 감명받아 누군가가 따라한다면 현대 기아차의 디자인은 트렌드 세터가 되는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벤치마커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냥 현대 기아차의 똘끼 충만한 시도였을 뿐이라는 폄훼를 받겠죠. 즉,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특한 표현 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글로벌 취향에 맞추지 못한다면 실패한 디자인과 같습니다. 소나타처럼 나 대단하다고 자뻑에 빠져 무조건 튀고 보자는 디자인보다 로컬이 글로벌이 될 수 있겠지 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글로컬에 도전해야 합니다. 글로컬은 로컬과 글로벌을 합친 조합어입니다. 과연 K8이 글로컬이 될 수 있을지 실내 디자인 사진이 공개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